세상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는 알아두면 대화의 소재로 쓰기 좋은 흥미로운 교양 지식도 있지만요. 네. 반면에 모르면 당장 내일,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나의 일상이나 평생 모아온 자산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죠. 맞아요. 바로 생존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 철저하게 후자에 속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출처의 방대한 자료를 종합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세상의 이면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많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은 단순히 그냥 가벼운 해프닝을 다루는 수준이 아닙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려 480만 명 이상이 시청한 JTBC 뉴스의 의문의 22만 원 사건 보도가 있었고요. 아, 저도 그 뉴스 본 기억이 납니다. 엄청 화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64만 조회수를 기록한 실화탐사대의 신종 통장 사기 심층 취재, 거기에 더해서 230만 회 이상 조회된 11년차 형사 전문 송현영 변호사의 법률적 분석 영상까지, 이 방대한 기록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아주 매우 현실적인 위협을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평범한 어느 날 오후 스마트폰으로 은행의 말림이 하나 울립니다. 띵동 하고 울리겠죠. 네, 그래서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전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JTBC 보도에 등장했던 것처럼 딱 22만 원일 수도 있고 실화탐사대에서 다뤘던 사례들처럼 15만 원 혹은 100만 원일 수도 있죠. 그런데 보낸 사람 이름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이 돈이 도대체 왜 내 통장에 들어왔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 순간 누군가의 실수를 떠올립니다.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잘못 보냈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죠. 내 돈이 아니니까 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겠죠. 네, 타인의 실수를 내 이익으로 취하지 않겠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원래 보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해주거나 아니면 입금자명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서 돌려주려는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남의 돈이니까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는 그 배려심.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기본적인 신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원래라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종합한 자료들의 결론을 보면 정말 끔찍하게도 바로 그 도덕적인 관성, 그 선의가 당신을 순식간에 악질적인 금융범죄의 한가운데로 끌어내리는 트리거가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트리거가 되죠. 내가 내 손으로 그 돈을 반환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나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공범으로 분류되어 버리니까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실화탐사대 취재 내용을 보면요. 이른바 통장 묵기 혹은 신종 통장 사기라 불리는 이 수법으로 인해서 매년 3만 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만 건이요? 와,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하루에도 수백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일상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그 당연한 선의를 아주 정교하게 금융 시스템의 허점과 결합시켜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의 허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JTBC 뉴스에 보도되었던 22만 원 사건의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그 사례가 아주 전형적입니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22만 원을 누군가의 실수라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A씨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 상태가 되어버렸죠. 단순히 그 은혜 하나만 막힌 게 아닙니다. 맞아요. 오픈뱅킹으로 연결된 모든 금융망이 다 막혀버렸어요. 전문가님, 이건 마치 누군가 내 집 마당에 몰래 폭탄을 두고 갔는데 내가 그걸 치워주려고 건드리는 순간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것과 같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지급정지의 파급력이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현금 인출기에서 돈 못 뽑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당장 내일 빠져나가야 할 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막히고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월급이 내 통장으로 들어와도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어요. 와, 생활비 자체를 못 쓰게 되네요. 네,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되면서 단 며칠 만에 멀쩡했던 직장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 단 3일 만에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내 계좌에 수상한 돈이 들어왔고 그걸 시스템이 감지했다면 오히려 그 수상한 돈을 쏜 쪽, 그러니까 범죄자 쪽을 의심하고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내 돈도 아니고 모르는 돈이라 원래 주인한테 돌려준 것뿐인데 왜 돈을 받은 나의 계좌, 심지어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버리는 걸까요? 왜 내가 범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답하려면 이 사태의 원인이 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제도의 원래 목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요? 네, 이 제도는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범죄자에게 돈을 송금했을 때 그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기 전에 재빨리 계좌를 얼려버리는 강력한 방어막인 거죠. 아, 피해자가 신고하면 은행이 곧바로 계좌를 막아버리도록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은행에 신고를 하면 은행은 이게 진짜 범죄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깊이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입금된 계좌를 즉각 무조건적으로 정지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손에 돈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걸 1분 1초라도 빨리 막기 위한 선조치 후 보고 방식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신속한 무조건적 동결이라는 법의 맹점을 완벽하게 해킹한 겁니다. 제도를 역이용하는 거네요. 그들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진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갑이라는 사람을 속여서 돈을 뜯어냅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그 돈을 자신의 대포 통장으로 바로 받지 않아요. 추적당할까 봐 그러는 거겠죠? 네, 대신 아무 상관도 없는 당신, 즉 우리 청취자분의 계좌로 쏘도록 만듭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온 그 22만 원 혹은 100만 원은 누군가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진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갑이 피눈물을 흘리며 사기꾼인 줄 알고 보낸 범죄 수익금인 겁니다. 맙소사. 그러니까 내 허락도 없이 내 계좌가 범죄 자금의 중간 기착지, 이른바 대포통장처럼 쓰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사기꾼의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그 돈을 사기꾼이 원하는 계좌로 친절하게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럼 그 돈은 돈 세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범죄 조직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돈 세탁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꼴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기꾼의 돈을 빼내고 잠적하는 바로 그 시점에 진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갑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은행에 피해 신고를 하겠죠. 내 돈이 저기 저 사람 계좌로 들어갔어요 하고 신고하겠네요. 그게 제 계좌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돈이 당신의 계좌로 들어온 명백한 전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보고 즉각 지급 정지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범죄 조직은 이미 내 손을 빌려서 돈을 챙겨 빠져나갔고 중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매너 있게 돈을 토스해준 저만 온팡 뒤집어 쓰게 되는 구조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화탐사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계좌를 묶어버린 뒤에 사기꾼들의 아주 악랄한 2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2차 공격이요? 돈은 이미 빼갔잖아요. 네. 하지만 당신의 계좌가 정지됐죠. 그들은 지급 정지로 인해 일상이 마비되어서 패닉에 빠진 당신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추적이 안 되는 대포폰을 통해서요. 뭐라고 연락을 하죠? 우리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취하해서 그쪽 계좌를 풀어줄 테니 합의금 명목으로 몇백만 원을 보내라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미쳤네요. 이른바 직업정지 제도를 인질로 삼은 신종 갈출수법이군요. 맞습니다. 선의로 돈을 돌려준 사람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거죠. 듣다 보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범죄 자금인 줄 꿈에도 몰랐고 그저 도덕적인 관성에 따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이체한 것뿐인데 졸지에 보이스피싱 공범 취급을 받고 사기꾼에게 협박까지 당해야 한다니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이럴 때는 그냥 경찰서에 달려가서 저는 실수로 들어온 줄 알고 돌려준 것뿐이에요. 제 계좌 내역이랑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를 다 보세요. 라고 호소하면 억울함이 바로 풀리고 계좌가 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11년 차 형사 전문 송현영 변호사를 비롯한 형사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이 가장 어두워지는 대목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무리 눈물로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현실의 수사기관과 법망은 당신의 편을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죠? 증거가 있잖아요. 나는 몰랐다는 증거. 왜냐하면 당신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범죄 자금을 제3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물리적인 팩트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내 손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치고 이체하기 버튼을 누른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자금 세탁책들이 수두룩하게 잡혀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다들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겠죠. 빙고.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선의로 돈을 돌려준 억울한 일반 시민인지 아니면 뒤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준 진짜 공범인지 경찰이 단번에 구별할 수 있는 마법의 안경 같은 건 없습니다.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범죄 수익금이 최종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내 계좌와 내 이체 행위가 아주 완벽한 다리 역할을 해준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의 의도가 선이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온전히 당신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됩니다. 내가 무죄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한다고요? 네, 혐의를 벗기 위해 경찰 조사를 불려 다니면서 받아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 몇 달 동안 계좌는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시간적, 금전적 손실은 고스란히 당신, 피해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거죠. 와, 이 지점에서 오늘 당신이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핵심적인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법이나 시스템이 선량한 시민을 당연히 알아서 보호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네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죠. 아주 냉혹합니다. 내 계좌에 들어온 의문의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시스템은 나를 억울한 피해자로 보기도 하고 악랄한 가해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묘한 덫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오늘 분석한 방대한 출처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행동 지침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충동적으로 당신이 직접 계좌 이체를 해서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이체하지 마라. 네, 당신의 손가락으로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법적 구제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절대 직접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돈이 들어온 게 찝찝하고 신경 쓰이더라도 무조건 가만히 놔둬야 한다는 거군요. 네, 일단은 손대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입금자 명에 보면 실수해요 010XXXXX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답답하니까 일단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저기 돈 잘못 보내셨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확인하고 싶어질 텐데요. 그것이 사기꾼들이 치밀하게 파놓은 두 번째 함정입니다. 송금된 돈과 함께 남겨진 연락처로 절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서도 안 됩니다. 연락 자체를 하지 말라고요? 네, 당신이 확인차 전화를 거는 순간 당신의 실제 전화번호가 범죄 조직의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도출됩니다. 아, 내 번호가 털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들은 당신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척 울면서 제발 돌려달라고 매달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와, 진짜 악질이네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심리적인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결국 아유, 더러워서 피한다. 그냥 돈 돌려주고 끝내자 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이체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인 거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보내서도 안 되고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도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 계좌에 범죄 자금일지도 모르는 찝찝한 돈이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게다가 가만히 놔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알아채고 신고를 해서 결국 내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로 묶여버릴 텐데 그럼 그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우리가 전과자가 되지 않고 이 상황을 벗어날 합법적인 출구 전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송혜영 변호사의 조언을 종합해서 그 합법적인 출구 전략의 현실적인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내 계좌에 의문의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면 당신이 직접 나서는 대신 은행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공식적인 시스템을 당신의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은행을 방패막이로 써라. 네, 가장 먼저 당신이 거래하는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리고 차고 송금 반환 절차라는 것을 정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 차고송금 반환 절차. 그러니까 내가 이체해서 보낼 테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으니 은행 당신들이 규정에 맞게 다시 가져가라 라고 정식으로 금융 시스템에 요청을 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이요? 네, 은행에 정식으로 오인송금을 신고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로그, 그 기록을 남김으로써 당신은 범죄 자금을 세탁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선의의 제3자라는 법적 명분을 확고히 다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이게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은행에 전화해서 차고송금 반환 절차를 신청하면 마치 마법처럼 은행이 내 통장에서 돈을 쓱 빼가서 사건이 바로 깔끔하게 종료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현실의 관료주의적 절차는 그렇게 매끄럽고 빠르지 않습니다. 역시나 그렇군요. 당신이 반환 절차를 신청하면 당신이 은행은 돈을 보낸 상대방의 은행에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은행은 다시 실제 돈을 보낸 사람,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사기꾼에게 연락해서 돈을 다시 돌려받겠느냐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동의를 구한다고요? 범죄 자금인데도요? 네, 현행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만약 돈을 보낸 사람이 잠적해버리거나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는 한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들이라면 당연히 반환에 동의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제 통장을 묶어버리는 쪽을 택하겠네요. 그럼 만약 내가 은행에 신고도 하기 전에 혹은 반환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미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로 지급정지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계좌가 동결되었다면 상황은 한 단계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때 절대 명심해야 할 것은 사기꾼의 협박에 넘어가 사적으로 합의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네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줘봤자 안 풀어준다는 거죠? 네, 돈만 날리는 겁니다. 이때 당신은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의제기서라는 서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 제기서요? 네, 이 문서를 통해서 당신이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전혀 몰랐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완벽하게 무관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공식적으로 소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의 제기서를 내면 계좌가 바로 풀리나요? 내일 당장 카드값 내야 하는데. 아닙니다. 이의제기서가 접수되고 심사기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계좌 동결이 해제되기까지 보통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2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14일에서 2달이요? 당장 내일 모레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빠져나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2달 동안 통장이 묶인다는 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시간이겠네요? 그렇죠. 현실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송현영 변호사가 강조하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수하면서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당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만이 당신을 범죄의 공범이라는 그 끔찍한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의 답답함을 면해보려고 사기꾼과 타협하거나 내 손으로 돈을 이체해버리면 2달의 불편함으로 끝날 일이 평생 전과자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지루한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수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들은 아주 냉혹하지만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 삶의 시스템은 선의로 포장된 섣부른 행동을 결코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씁쓸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결론을 당장 내일의 생존을 위해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만큼은 오늘부터 당신의 금융생활의 철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모르는 돈은 절대 내 손으로 직접 이체해서 돌려주지 마라. 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하나의 원칙과 그 이면에 숨겨진 범죄의 메커니즘을 확실히 이해하고 계신다면요.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팔아온 함정 앞에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눈뜨고 코 베이는 현대사회에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아주 튼튼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돌아보면 매우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어떤 역설이죠?
원래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지급정지라는 방어막이었습니다. 네, 원래 취지는 아주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방어막이 오히려 타인을 배려하려 했던 선량한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사기꾼들의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무기로 역이용되고 있습니다. 방패가 칼로 변해서 원래 보호하려던 선량한 사람들을 찌르고 있는 셈이네요.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의 진화 속도가 시스템의 개선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화두를 던져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타인의 계좌를 마음대로 유린하며 금융 시스템을 조롱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국민 개인들에게만 조심해라, 절대 네 손으로 이체하지 마라, 무조건 견뎌라 라며 각자 도생만을 강요해야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악의를 가진 자금 세탁책과 단지 도덕적인 관성으로 매너 있게 행동하려 했던 선의의 피해자를 알고리즘이나 법망이 정확히 구별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금융안전망과 법적 제도는 앞으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근본적으로 진화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제도가 개인의 선의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라는 자산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의 고민도 훨씬 더 깊어지고 정교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이 묵직한 화두가 당신이 일상 속 당연해 보이는 시스템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이면의 한계를 꿰뚫어 보는데 작은아마 생각의 재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지식만을 건져내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다룬 원칙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언제나 당신의 일상이 무탈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깊숙이 채워줄 흥미롭고 날카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